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93호 제1면 기사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북부누림센터서 장애인, 비장애인 어울려 잘 사는 세상 꼭 만들겠다. 지난 26일 양주시에 있는 경기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북부누림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난 도담학교의 학생들과 엄마들이었습니다. 도담학교는 지체, 지적, 자폐성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북부누림센터를 찾아 정성원 작가, 도담학교 학생 및 엄마 10여 명과 만났습니다. 이번 누림센터 방문은 지난 2023년 개소식 후 2년 만의 재방문이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에서 딱 2년 전 첫 개관했을 적에 왔었는데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북부의 훌륭한 중심이 만들어져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520 규모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전시장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경기북부 장애인권익공호기관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경기북부 점자도서관 등이 다양하게 입주해 있습니다. 김 지사는 제가 머리털 나고 그림 산 게 딱 두 점인데 첫 번째는 황진호 작가 작품이고 두 번째는 이창욱 작가 작품이라면서 한 점은 발달장애인인 화가가 다른 하나는 지적장애인 화가분이 그린 그림인데 모두 제 방, 사무실에 걸려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우리 장애인 모든 분들에게 얼마나 진심이고 열과 성을 다해서 함께하려 하는지 그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지사는 우리 경기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서 가장 행복하고 또 차별받지 않고 또 제발 집 안에만 있지 말고 바깥에 나오게끔 하려고 장애인 기회소득을 만들었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어울려서 잘 사는 세상을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 중증장애인, 13 물결표 쌓인 64세, 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건강활동 인증, 주 2회, 10월 10만 원,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5,836명, 2024년 1만 904명이 참여했고 2025년 6월까지 누적 참여자가 2만 7,031명에 달합니다. 참여자의 만족도는 지난해 86.7%로 집계됐습니다. 기회소득 말고도 장애인에 대한 김 지사의 진심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2년 전인 2023년 5월 30일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는 인공지능, AI, 창작단의 작품 30점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발달장애인들에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술활동 교육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 작품을 전시하는 행사였으니 주인공은 발달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사의 테이프 커팅 순서에 정작 장애인들이 없었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즉석에서 발달장애인 학생들을 옆으로 불러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하게 했습니다. 모두 흰 장갑을 끼고 가위로 테이프를 자르는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장애 학생에게는 장갑에 손가락을 넣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직접 장갑을 끼워주려 했으나 학생은 힘겨워했고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러자 김동연 지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장갑을 벗겠습니다. 김동연 지사와 학생은 맨손으로 함께 가위를 잡고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밝힌 장애인, 비장애인이 어울려서 잘 사는 세상이란 테이프 커팅 때 함께 장갑 벗을 수 있는 사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김동연 지사와 도담학교 학생 및 부모들은 정성원 작가의 밑그림, 여우를 함께 채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동연 지사와 학생, 엄마들의 손을 거쳐 무색의 여우가 주황, 노랑, 파랑, 하늘색을 가진 예쁜 여우로 완성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엄마들이 달달버스를 타보고 싶다고 하자 김동연 지사가 흔쾌히 받아들여 도담학교 학생과 부모들이 도민 가운데 달달버스를 가장 먼저 타보게 된 것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3호 개소 스문의 시간 한 대 한 돌봄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스문의 시간 1, 한 돌봄을 제공하는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제3호가 1일 안산시에 문을 열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적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 능력에 제약이 있어 기존 사회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파주에 첫 번째 센터를, 올해 4월 수원에 두 번째 센터를 각각 설치한 바 있다. 센터별 최대 10명씩 수용할 수 있는데 현재 제1호와 제2호 센터를 각각 4명, 2명이 이용 중이다. 지원 서비스는 낮 활동 서비스와 야간 주거 지원 서비스로 스문의 시간 개별 일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통합돌봄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주말에는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형태다. 당사자에게는 자존감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높이고 보호자에게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자신의 삶을 환기할 기회가 된다. 통합돌봄센터 입소를 희망하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와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역번호 031-895-6164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개인 가정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센터가 마중물의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다.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그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과 가족들과 관련한 가슴 아픈 사연을 많이 봐왔고 현재도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는 통합돌봄센터 개소가 어디서나 필요한 돌봄을 받는 360도 돌봄의 사회적 역할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 플랫폼 개통. 장애 학생 행동 문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임태희 은 이달 1일부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행동 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경기 비에이블 통합형 온라인 플랫폼을 정식 개통한다. 경기 비에이블 은 행동, 비헤이벼과 가능성, 에이블을 조합해 만든 경기도 교육청의 장애 학생 행동 지원 플랫폼이다. 학생 스스로 문제 행동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철학을 담았다. 온라인 플랫폼 주소는 경기도 교육청 교수 학습 통합 포털인 경기교육모아 https://moa.go.kr/pbs에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학생 행동 데이터 관리 중재 계획 수립 효과성 분석 등의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제공이 가능하도록 구축했다. 주요 메뉴는 보편적 지원, 표적 집단 지원, 개별 학생 지원, 행동 데이터 관리, 증거 기반 실제 소통과 지원 등으로 구성했다. 항목별로 보편적 지원, 표적 집단 지원, 개별 학생 지원에서는 관련 핵심 요소, 실행 방법을 안내한다. 활용 예시와 서식 자료 등도 내려받을 수 있다. 행동 데이터 관리에서는 학생의 행동을 입력해 문제 행동 발생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행동 중재 계획을 추천받아 등록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꾸몄다. 증거 기반 실제 항목에서는 연구와 데이터로 효과가 검증된 특수교육 분야의 중재 방법 정보를 제공해 학생의 행동 유형에 적합한 중재 방법을 추천받을 수 있다. 소통과 지원 메뉴에서는 전문 교육 동영상 자료를 탑재해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도교육청은 플랫폼 개통 이후 홍보자료 제작 및 안내, 활용 연수를 하반기에 진행해 현장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2026년에는 행동지원 특화형 특수교육원 개원에 발맞춰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온라인 상담 및 행동 데이터 관리 시스템 등 주요 기능을 점차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